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리핑 오늘 19회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돌봄 파업을 시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업이 좀 없었으면 했는데, 안 일어났으면 했는데 결국은 일어났군요. 자, 먼저 이 파업이 왜 부당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업이 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파업이란 게 뭡니까? 저는 노동자의 파업을 찬성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라는 것은 강한 자,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한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약자들이 모여서 강자한테 대응하는 것이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업을 찬성합니다. 근데 이번 파업은 그런 파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요,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 한 파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돌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대부분이 맞벌이시거나 또는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지금 파업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화도 나요. 왜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분들이 이런 파업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그 주장이 정당하다면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조만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더 크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고, 또 오늘 같은 이러한 파업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목표나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표도 올바르지 않지만 그 수단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정말로 정당치 않고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이번에 이 파업이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돌봄 전담사가 주장하는 파업의 이유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죠.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은 민간 위탁이 된다. 민간 위탁이 돼서 뭐 돈도 많이 들게 되고 공공성이 떨어지게 된다 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업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죠.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게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지역사회가 협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도 당연히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돌봄 서비스에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 위탁이 된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민간 위탁이 뭐가 민간 위탁이 된다는 거죠?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가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급식이요? 아니면은 돌봄 전담사요? 아니면 방과후 교실이요? 이런 게 민간 위탁이 될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이 민간 위탁이면 더 민간 위탁입니다. 첫 번째, 방과후 교실.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전담사분들도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민간인이십니다. 들어와서 하고 계셔요. 민간 위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그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 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상시 전일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시 전일제라고 하면 8시간 근무를 보장해달라고 하시면서 오전부터 근무를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아이들 보통 급식을 먹고 돌봄 교실로 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12시 40분, 50분이고 보통은 1시가 넘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 내에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봄이 빨리 시작된다고 한들 오후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로 빨라도 12시 반? 또 정말 그런 학교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1시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돌봄 학생들이 12시부터 와서 뭐 1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온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 학교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수업 다 한 다음에 급식을 먹였는데 12시도 안 되는 학교가 있다고요? 제가 그 학교 가서 근무하고 싶네요. 그런 학교 없습니다. 따라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9시부터는 학생들은 교실에 있지 돌봄 교실에 있지를 않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업무가 그렇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공문을 뭐 하루에 3시간씩 할 정도의 공문이 있지 않습니다. 돌봄 교실에. 그래서 전일제 근무를 왜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뭐 더 많은 급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원해서 하신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돌봄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전일제를 하시고 싶으시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하시는 거는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밤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또 힘들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사실은? 네, 재난 업무 수당 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텼다. 그래서 재난 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정말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돌봄 전담사 분들만 학교에 계셨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단 하루도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돌봄 전담사만 출근해서 근무한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선생님들은 항상 학교에 있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그 다음에 방역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같이 하고 감염의 위험에 같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린 그 코로나 관련 영상에서 봐도 저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뭐 지금은 뭐 안 두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그렇게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공무직 직원분들도 그런 위험 속에 노출돼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돌봄 전담사 분들만 무슨 재난 업무 수당 편성을 해달라고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나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보건 담당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돌봄 전담사 분들은 아니세요. 이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을 서로 나누고 분담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신만의 이익을 거기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차별 철폐, 그 다음에 복리후생 차별 해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물론 이루어져야 되죠.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노동의 가치는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별과 차이 역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한 능력을 갖고 정당한 노동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능력의 차이, 맡은 일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답, 혜택도 달라야 되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있어야 되는 사회가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와 차별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간제 차별 철폐, 복리후생 차별 해소 좋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됐을 때, 돌봄 교실이 이관이 됐을 때 더 잘 실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자체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돌봄 교실은. 그러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돌봄 전담사분들이 인정을 받고 또 그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별로 있다 보면 힘드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자체로 가면은 올바른 평가를 받으시고 우리 돌봄 전담사님들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바라건대 2차 파업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1차 파업이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요구가 또 관철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은 더 크게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돌봄 어린이들을요, 돌봄 학생들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올바른 돌봄 전담사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